네, 화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 부동산 정책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정책연구소 강성욱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역세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시리즈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역세권 그러면 이제 진부하기도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지만 그렇지만 도시하고 비도시 간에 이제 구분해 가면서 체계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여기 들어가거나 전철역에 들어가게 되거나 또 철도에 들어가게 되면 본질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념하고 그 범위와 그다음 실제로 그 이제 여러 가지 신문 기사지나 헤드라인을 통해서 역세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가치가 올라가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역세권이라는 말은 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늘 역세권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리는데 이 역세권의 개념 그리고 앞으로 투자 방향 면밀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강의 좀 전해주시죠. 네네. 사실 뭐 역세권 그림 많이 이제 들으셨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앞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에서의 이제 역세권 개념하고 그다음 비도시에서 역세권 개념인데요. 실제로 이제 도시에서 보면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전철이 많이 들어가 있고 지하철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라는 범위 거의 포함이 안 되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현재 뭐 지어지는 것만 해도 뭐 5호선 연장선이나 뭐 8호선 연장선 뭐 그다음에 이제 김포 도시철도라든가 뭐 많습니다. 그다음 예정되어 있는 게 뭐 신안산선이라든가 또 올 초에 최근에 나온 것 같으면 이제 서울시 제2차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정되어 있는 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경부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완공이 되어서 도시개발이 거의 끝났죠. 끝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지금 이루어지는 게 서해 라인 축입니다. 그래서 서해안 복선 전철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사 원시선 그다음에 소사 대곡선 같은 경우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선이고요. 그다음에 국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부 내륙축도 하나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수소에서 출발해 가지고 충주 문경 가는 라인은 현재 건설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경부터 해가지고 거제도 가는 라인 자체는 뭐 아시는 것처럼 남부 내륙철도 예타 면제 사업에 해당돼서 여기도 곧 이제 뭐 또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 그래서 요약해 보면 역은 이미 완공된 이제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건설 중인 역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예정되어 있는 노선과 역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간단한 개념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세권은 많이 아시겠지만 역을 중심으로 뭐 상업이나 업무 활동이 일어나는 세력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초역세권 그러면 500m 내외를 이야기하겠고요. 사실은 항상 역세권은 수요가 많습니다. 공급은 작습니다. 왜냐하면 역을 중심으로 거리의 반경이기 때문에 결국은 항상 공급은 작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여력이 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건물가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에 또는 가치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주식이나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때는 매출이 많아서 그다음 매출이 많게 되고 아무 장사가 잘 되면 회사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요. 부동산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본질적인 가치 면에서는 일반 부동산이나 집가나 또는 토지나 아파트가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역세권이 그중에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고요. 핵심 요소 중에 하나다. 이걸 좀 이해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은 좀 체계적이고 고밀도로 개발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 4월 15일 날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에도 여기 들어가게 되면 주변이 체계적으로 개발되는 게 일반적인데 아무래도 좀 난개발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져서 조금 더 고밀도로 개발하겠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되 고밀도. 왜냐하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은 작은데 수요가 많으니까 결국은 고밀도로 높이 올릴 수 있도록 건폐율 용적률을 높여주는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TOD 개발이라는 전문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교통지향형 개발이다. 뭐 Transit Oriented Development라고 해서 이제 교통지향용으로 복합 개발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합 개발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지가는 많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연계돼 가지고 바람직한 어떤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두 가지로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울이나 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어진 역, 그다음 현재 건설 중인 역, 미래 계획 중인 역 이렇게 노선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다 지어졌으면 가치는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현재 건설 중인 역은 그 기본 가치가 아직은 반영될 남아 있다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미래에 이제 계획 중인 역 같으면 그 가치가 미래에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고요. 그다음에 핵심적인 문제는 거기에 이제 여기 어디 위치에 들어오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들어오는 위치에 거기가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난 지역 같은 투자에서는 꼭 성공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간접 역세권이면 당연히 똑같이 집가나 아파트값 올라가겠지만은 아무래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직접 역세권 안쪽에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역세권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도시 지역에서 이제 여기 지어질 것 같은 경우에는 한 200m 정도에서 이제 역전 광장이나 역사 뭐 관련 부대 시설, 주차장 뭐 이런 환승 시설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한 500m 정도 보통 직접 역세권이라고 이야기 드려서 뭐 상업, 업무, 서비스 이런 형태가 많이 들어가고요. 복합 용도의 고밀도 개발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한 1km 정도까지가 이제 간접 역세권으로 뭐 근린생활 시설이라든가 또는 주거 중심 또는 위성 도시들이 지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여기서 핵심은 항상 거리에 대한 문제는 늘 고려하셔야 되고요. 한 500m는 늘 머리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지역이나 위치에 따라 또는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도시의 모양에 따라 산이 있느냐 또는 강이 있느냐 주변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역세권의 범위와 내용은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똑같이 보시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제 또 시청자분이 많으신데요. 천편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주변 환경이나 내용을 보고 정문이 어느 쪽으로 나느냐에 따라 또는 개발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또는 후면에 애들 산이 가로막고 있으면 개발이 상대적으로 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전면부가 더 크게 개발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든 역들을 보시게 되면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든지 뭐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500m 정도의 거리 개념은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투자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500m 그다음에 1km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투자 일자 포인트는 어쨌든 500m보다 조금 더 가면 1km 정도까지 가시면 뭐 재테크에서 실패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똑같은 역이냐 뭐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항상 역은 도심에 있어서는 이제 서울 중심의 내부의 전철역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간선철도망으로 바깥으로 빠지는 고속철도망 같은 경우는 항상 서울을 중심으로 축을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뭐 경강선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경부선이나 현재 지어지고 있는 서해선 어떤 축이라든가 아니면 중부 내륙축이라든가 이렇게 서울을 기점으로 움직이는 역이 굉장히 의미 있는 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역세권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방에 있어서 이제 가로망이라든가 동서구축에 있어서 이제 그 어떤 예전에 구축되어 있던 역은 사실 역세권으로 좀 의미는 아무래도 퇴색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들어가면 또 다 역세권이라고 또 생각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현상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현상에 대한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신문 기사 헤드라인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뭐 10년, 2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중에 한 10년 전 나왔던 내용 중에 최근 내용까지 몇 가지 뽑아서 여기 들어왔을 때 또는 들어오고 진행 중일 때 또 완료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또 많이 물어보는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변화를 하고 그럼 도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비도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투자 포인트하고 기간하고 단계에 대한 또 포인트를 잘 좀 모르시는 분이 많으셔서 조금 이렇게 혼돈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한번 신문을 헤드라인을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SR 개통 뭐 1주년 해가지고 고속도로 따라 이제 집값 강세다. 뭐 당연한 내용입니다. 근데 당연해도 사실은 그만큼 직접 경험이나 경험이 없으시면 이게 피부에 와닿지를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통이 되면 당연히 고속도로 따라 뭐 경기도 광명이라든가 또는 천안 안산이라든가 주변에 불러보시면 역세권 쪽에 아파트가 많이 오른 사례를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따라 집값 강세라는 기사가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현상이다. 본질 가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에서도 역세권은 이제 분양 불패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세권은 분양이 사실은 작년 저작년 해서 역세권에 분양한 것은 뭐 몇백 대 일 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역세권의 분양은 누구나 역세권 쪽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분양은 늘 분양 불패인 신화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보시면
경강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보통 여기 이제 들어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비도시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전답이나 평지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가 이제 개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따라서 도시 개발이 진행이 되면 지가가 보통 많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GTX 따라 지금 이제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착공에 이제 실제로 들어갔다고 보이고요. 그럼 삼성에서 동탄까지는 현재 실제로 이제 그 공사 중에 있는데 거기에 따라 용인 구성이라든가 또는 분당 쪽 관련되는 이쪽에서 또는 성남구 이런 쪽에서 아파트 값이 사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주변에 물론 토지값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간 사례를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부천집값 지하철이 가른다는 또 헤드라인이 있는데 이건 2013년도 나온 기사인데요. 그때 서울에 있을 때 지하철 역세권하고 비역세권의 가격 차이가 아파트 차이가 한 1억 5천 정도 벌어져 있다는데 현재 한 2억에서 3억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역세권하고 비역세권 가격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지어지는 아까 말씀드린 현재 건설 중인 역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10개년 구축 계획,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부분도 잘 살펴보시면 향후에 이제 그 재택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 차례는 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다음에 실제로 사례들 올라간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시간이 짧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